네, 안녕하세요. 노인 건강 정보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CCEP 퀴어 케어 에듀 플랫폼 개발 발표를 맡은 원광대학교 보건행정학과 황정남 교수입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그 노인 건강 정보 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 건강 정보 소통 연구소를 개설을 하고 총 6분의 교수님께서 함께 참여를 하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 내용들은 실제로 저희가 이 연구를 왜 진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추진 배경과 함께 저희 연구소 소개,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3차년도 융합연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3차년도를 걸치 1차, 2차, 3차년도에 걸쳐서 저희가 어떤 사업의 성과들을 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인 문제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 중에 하나인 건데요. 그중에 저희 연구팀은 가장 관심을 가졌었던 게 건강과 관련된 컨텐츠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이라든지 기타 대중매체를 통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실제 이 양질의 건강 정보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런 정보들을 판단하셔서 어떻게 이해하시고 실제 적용하시고 활용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사실은 그 뭐 기존 문헌에서도 나와 있고 실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보는 많지만 사실 노인분들께서 이걸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실제로 적용하셔서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하시는 것들은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서 조금 낮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께서 노년기에 되셔서 이제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게 되는데, 실제로 의료라는 게 제공자와 환자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노인분들의 건강 상태라든지 등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보호자 없는 병원 같은 어떤 그 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직접 노인분들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의사소통, 또 수동적인 태도로 인해서 사실 적절한 의료 또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졌었던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노인분들이 건강정보 소통 능력을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한 측정 도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럼 노인분들께서 적절하게 건강정보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정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실제로 이 콘텐츠 개발과 함께 건강정보를 활용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사실은 치료나 돌봄을 제공해 주시는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서 노인분들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본인 스스로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 도구라든지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치료나 돌봄 서비스 제공자분들이 다양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노인분들의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교육 방법이라든지 교육 컨텐츠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파트로요. 노인분들을 위해서, 또 치료 돌봄자들을 위해서 건강정보 소통이나 이해 능력을 실제로 파악하고, 노인분들에게는 건강정보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실제로 건강정보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구성을 했었고요. 치료 돌봄자를 위한 건강정보 소통 능력이라든지 제공 능력을 실제로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노인분들과 건강정보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그리고 또 치료 돌봄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구성을 하려고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앞에 보시는 사진들은 저희 연구소 사진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2019년 11월에 저희 원광대학교 간호대학의 건강정보 소통연구소를 설립을 했고요. 연구소장님은 저희 그 연구 책임을 맡고 계시는 중등특수교육학과의 박성지 교수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저 연구팀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6분의 교수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크게 저희가 그 연구팀 내에서도 케어, 큐어, 에듀 해서 세 가지의 그 소그룹으로 나눠서 연구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의 강지숙 교수님과 제가 간호학 보건학을 담당해서 케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정보 소통 능력 진단 도구 개발이라든지 실제로 노인분들의 맞춤형 건강 컨텐츠 제작에
인목을 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치료학과의 우이순 교수님, 그 다음에 저희 의과대학 재활의학과의 김지희 교수님께서 치료 및 돌봄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건강정보 소통 가이드라인 작업을 해주고 계시고요. 에듀에는 저희 중등특수교육학과 교수님이시자 연구 책임 교수님이신 박성재 교수님과 교육학과의 문경숙 교수님께서 실제로 노인이라든지 치료 돌봄자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크게 1차, 2차, 3차 년도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1차 년도는 진단기라고 저희가 일단 어떤 그 네이밍을 정했고요. 2차 년도는 개발기, 3차 년도에는 교육 및 보급기로 정해서요. 실제로 진단기 때는 각 큐어, 케어, 에듀별로 실제로 각 영역 맡은 분야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 저희가 파악을 하면 될지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시간을 보냈고요. 개발기에서는 실제로 큐어팀에서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케어팀에서는 맞춤형 건강정보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노인분들의 건강정보 소통 능력 진단 도구라든지 또 에듀팀에서는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노인분들을 위한 또는 치료 및 돌봄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 이제 3차년도에 저희가 이제 큐어 케어 에듀 플랫폼에서 교육 및 보급기에서는요, 실제로 저희가 제작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컨텐츠들을 제작하고 보급하고, 실제로 저희가 CCP가 좀 더 널리 확산되고,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한 검증 등을 추진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해온 사업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일 첫 번째로, 노인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건강정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의료정보 소통 능력이라든지 건강문해력, 건강증진 행위 등과 같은 여러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휘카스라는 저희 그 검사 도구를 개발을 해서요. 실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약 300여 분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노인분들에게 적절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정보 활용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실제로 노인분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성질환 중에 하나인 고혈압을 잡아서요. 기존의 고혈압과 관련된 건강정보 제공 자료 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노인분들께서 실제로 읽으시면서 접하시면서 이해하기 쉽고 실제로 활용하기 쉬울 수 있도록 그림이라든지 표, 시각적인 자료를 적극 활용했고 또 노인분들께서 실제로 이해하실 수 있는 쉬운 용어들을 사용해서 노인 맞춤형 건강정보 콘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현재 뇌졸중 자료도 제작 중인데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따 발표 마치고 오시면 저희가 샘플로 고혈압과 관련된 자료들을 준비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실제로 저희가 건강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인분들의 교육도 실시를 했는데요.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2년 연속으로 저희가 수행을 하면서 슬기로운 건강생활이라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65세 이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컨텐츠를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노인분들께서 어떻게 노화를 이해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실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어떤 진료과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약들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약은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검사 도구도 개발을 했는데요. 실제로 치료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인식, 그다음에 의사소통의 저해 요인, 그다음에 의사소통의 방식이라든지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온라인,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료회 같은 경우에는 치료나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건강정보 제공 콘텐츠, 개발을 있어서 기초 자료를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실제로 저희가 조사한 내용들, 연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노인분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지, 치료 돌봄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어떤 특성을 알고 있고, 어떻게
노인분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해서요. 현재 그 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 중에 있고요. 또 저희가 노인분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영상도 같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앞에 나가시면 QR코드를 저희가 제작해 놨는데요. 찍으시면은 아직 저희가 영상을 뭐 완성한 단계는 아니고요. 거의 완성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 자료들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요. 치료 돌봄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노인들과 원활한 건강정보 소통을 위해서 건강정보 소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영상이라든지 오프라인 교육 컨텐츠 같은 것들을 현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